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소순영이라고 합니다. 아까 알렉 선생님은 마스크를 안 쓰셨던데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아니요. 굉장히 불안하셨어요? 네. 아니, 어제 갑자기 대치동에 강사 확진됐다 그래서 그냥 어느 학원인지는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멀리 대치동 보내지 마시고요. 아니, 저도 대치동에서 계속 수업을 하다가 이게 서초동하고 대치동은 약간 이렇게 대놓고 말씀드려도 괜찮은지 잘 모르겠는데 분위기가 좀 달라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이쪽에서 아이들이 수업을 하다가 특히 방학 때 되면 대치동으로 많이 건너가긴 하더라고요. 네, 건너가긴 하는데 그렇다고 뭐 대치동이 뭐 딱히 제가 볼 때 뭐 거기 있어봐서 알지만 뭐 좋은 것도 없는 것 같고요. 또 확진자도 생기고 했다니까 서초동으로 많이 보내세요. 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지금 다들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변장하고 계셔서 지난달인가요? 지난달인가? 한번 그 예비고일 대상으로 설명회를 한번 했었어요. 은영이 어머님 오셨다고. 네. 그래서 오셨던 분들은 아마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들이 상당 부분 겹쳐서 이제 제 뒤쪽에 1시에 아마 이만기 소장님이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좀 요긴한 정보 들으시고요. 제가 오늘 이제 드릴 말씀은 뭐냐면 사실 이게 입시 제도가 아이들이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를 굉장히 좌지우지하지만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 아이들이 대입 제도가 확정된 게 전혀 아니다 보니까 일단은 참고하시고요. 오늘 오셔서 제가 볼 때 이제 가장 어머님들께서 신경 쓰셔야 되는 건 우리 아이를 어디를 보낼 것이냐. 물론 이제 그게 학교도 중요하지만 첫 번째는 계열입니다. 문과냐 이과냐. 근데 이제 그 문이과가 물론 고등학교를 들어가서 공부하다가 결정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늦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제가 가져서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 중에 첫 번째는 교육과정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아이들이 학교를 들어가지도 않았기 때문에 대신 특정 학교를 지금 목표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우리 아이가 들어가면 어떤 거를 배울 것이다. 그래서 지금 그 자료를 잠깐만 보시면요. (3쪽입니다) 이 3페이지의 교육과정, 이건 좀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 교육과정 편성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학교, 요 서초동 주변에 있는 인근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표를 거기 지금 현재까지 확정된 안을 보여드립니다. 이거 참고하시고요. 이제 이걸 어디다 써먹을 것이냐는 우리 아이를 얼만큼 공부를 언제 시킬 거냐라고 하는 것이 이 교육과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셔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직접적으로 대놓고 얘기하진 않지만 대학 가는 건 자연계열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말씀을 은연중에 드릴 겁니다. 근데 뭐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대학 가는 건 자연계가 좋고요. 취직하는 건 인문계가 좋고 그렇습니다. 그럼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래요. 자연계는 정말로 전문 분야가 아니면 일반적인 대기업이나 이런 데는 인문계 쪽은 계열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냥 들어갑니다. 근데 보면 자연계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의대나 약대를 나와서 그쪽으로 가는 건 너무나 당연하게 가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예를 들어서 수학과를 나와서 어디를 갈까? 그럼 내가 대기업에 수학과 나와서 원서를 딱 내려고 보면 자격 조건에 없더라고요. 근데 인문계 쪽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대기업 아무 데나 갑니다. 그래서 현재 뭐 우리 아이가 어떻게 대학을 졸업을 해서 어느 직장을 갈 거냐까지를 염려하진 않으시겠지만 아직까지 정하지 않으셨다면 어쨌든 계열은 빨리 정하십시오. 그게 이 교육과정 편성을 보시면 특히 자연계열 쪽으로 간다 그러면 엄청 중요하고요. 아직까지 고등학교 들어가지 않았지만 저도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저는 선행을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선행은 10%가 좋은 것 같고요. 90%는 저는 해롭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 선행을 하지 않고 고등학교에 가서 정상적으로 진도를 따라갈 수 있는 아이는 지극히 드뭅니다. 어쩔 수 없이 시켜야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알고 시키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제 수업에 관한 건 그냥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이건 내년에 지금 현재 고2 아이들이 현재 수능과 또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입시 제도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볼 거냐를 예측을 해보는 것이고요. 이 틀에서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한데
뭐 이건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수능 시험은 어떻게 보는지는 다 알고 계시죠? 수원수투 두 과목을 공통으로 봅니다. 근데 이제 이 수원수투라고 하는 것이 거의 모든 학교가 2학년 때 다 배우는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1학년 때 그럼 우리 아이들이 그냥 제가 편의적으로 수상하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모든 학교가 공통적으로 1학년 때 1학기는 그냥 수상, 2학기 때는 수하. 대신 책은 나눠져 있진 않습니다. 그냥 수학책 한 권이고요. 편의상 갈라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수상은 우리 아이들은 사실 뭐 진도를 잘 모르지만 어머님들은 학원을 보내셔야 되니까 수상에 뭐가 있는지를 잘 알고 계시잖아요. 아까 알렉스 선생님하고 이렇게 하실 때는 웃음소리도 들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설명에는 그래서 문과 이과를 섞어서 하는 건 우리 이과에겐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그러다가 이제 좀 이따 또 이만기 선생님 오시면 저는 그러니까 국어 선생님들이 사실 제일 부럽거든요. 이게 수업을 하다 보면 수학은 사실 가르쳐야 되는 것이 워낙 딱 정해져 있고 재미가 없다 보니까 다들 수학 싫어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뭐 시간이 없어서 잘 말씀을 안 드리지만 우리 아이들의 학습 능력은 죄송합니다. 목의 85% 유전이라는 건 알고 계시죠? 애들이 수학 진짜랍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측정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랑 비슷한 게 그 바퀴벌레가 위험에 처해서 도망갈 때 시속 300km랍니다. 근데 저희 집에 나타난 바퀴벌레를 저는 다 잡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속 300km는 거짓말인 것 같은데 어쨌든 얘가 시속 300km로 도망간답니다. 순간적으로. 근데 목의 학습 능력 85% 이상의 유전을 타고난다는 건 어떻게 측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믿습니다. 아니 모 프로에 그 의사 선생님이 나오셔갖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수학을 못하는 건 다 책임이기 때문에 애들을 탓하거나 이러시면 안 되시는 것 같고요. 그냥 내 탓이려니 하시면 되고요. 너무 욕심부리지 마시고요. 제가 아들하고 딸 둘입니다. 그리고 저희 집사람이 저희과 5년 후배입니다. 죄송합니다. 4년 후배입니다. 나이가 5살 어리고요. 4년 후배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처음 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부러워들 하세요. 그런데 이제 저희 집 큰 아이를 제가 이렇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제가 수업 중에 쓰는 초성 찬스입니다. 처음에는 아이들한테 글자 수 찬스를 줍니다. 그러니까 뭘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학교를 다니실 때, 물론 전에도 수학을 싫어하셨기 때문에 뭐 전혀 기억 안 나시겠지만, 선생님들이 뭔가를 물어봤을 때 수학 공부하면서 가장 크게 우리 아이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말을 하면 이해가 되죠? 안다고 착각합니다. 문제를 풀다가 해답을 봅니다. 해설을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거네? 나 이거 다 알아. 라고 착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이거든요. 풀이의 첫째 줄을 모르는 건 모르는 겁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제가 뭔가 수업을 하다가 아이들한테 예를 들어서 근과 계수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1학년 수상의 2차 방정식에 나옵니다. 야, 근과 계수 관계에 의해서 라고 말을 하면 아이들이 순간적으로 근과 계수라고 하면서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저는 수업 중에 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동그라미 칩니다. 2개, 띄어쓰기 3글자, 띄어쓰기 2글자. 뭐냐? 라고 물어봅니다. 이걸 대답하는 아이는 이 문제를 풉니다. 이걸 모르는 아이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절반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하는 건 그래도 모르면 이제 초성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알려주고 찾는 아이는 그나마 다행이고요. 또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공부할 때 어땠지라고 댁에 가셔서 한 번만 잘 생각해 보시면 그냥 예전에는 어머님들이 총각 선생님 막 좋아하시고 그러셨잖아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그냥 그 선생님이 좋아서 막 쳐다보고 막 설레고 기다려지고, 우리 아이들은 요즘에 그런 거 없습니다. 학교에 총각 선생님, 제가 이거 물어봤거든요, 아이들한테. 야, 학교에 총각 선생님 계시면 인기 좋니? 아니요. 지천에 널린 게 아이들인데요. 유명 탤런트들도 많고, 쟤네들이 좋아하는 연예인이 얼마나 많은데 총각 선생님 보고 아이들이 설레겠어요. 그러니까 수학을 좋아할 수 있는 요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확인하실 때 우리 아이가 공부를 정말로 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방법은요, 딴 거 없습니다. 그냥 아이들 태우고 왔다 갔다 하실 때, 야, 오늘 뭐 배웠어? 라고 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엄마 나 이런 거 배웠어.
물론 대답하는 아이는 없겠죠. 아는 게 없으니까요. 근데 그거를 말할 수 있는 아이가 있다라면 그 아이는 제가 볼 때 공부를 굉장히 잘할 수 있는 아이. 그래서 그 노력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다못해 지금 아이가 배우고 있는 과목의 1단원이 뭐고 2단원이 뭐고 3단원이 뭐고 우리 아이가 그걸 알고 있는지만 확인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절반도 모릅니다. 수2를 예를 들어서 선행을 했죠. 야, 수1 1단원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모릅니다. 어머님들은 아십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달에 결제했기 때문에 2달 전에 결제했으니까 아시고요. 진도를 정확히 알고 계시지만 우리 아이들은 모릅니다. 그러면 단원도 모르는 아이가 그 속에 있는 내용을 뭐를 알겠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계속 선행을 시키실 때는 절대로 우리 아이들 안쓰럽다고 데리고 놀러 다니지 마시고요. 저희 어머님도 교회 다니시고요. 저도 모태신앙, 물론 지금은 안 다닙니다. 신앙생활도 중요하긴 하지만 빼먹지 마세요. 선행의 1시간을 빼먹는 순간 그 다음 시간부터는 참여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수업 안 들은 겁니다. 14회 수업을 하는데 첫 시간, 2시간, 3시간 하다가 특히 여름에 그거 많잖아요. 아이들 수련회. 한두 번 수련회 가는 게 뭐가 대수일까? 네 번째 5시간 빠지면요. 이게 선행 수업이라면, 그러니까 복습을 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게 선행 진도를 나가는 수업이면 네 번째, 5번째 시간 빠지면요. 세 번째 시간까지 설사 잘했다 하더라도 이 뒤는 참여만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생각하시는 우리 아이는 3번 반복했고 4번 반복했고가 하나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마치 집에 소장용으로 예전에 정석책 같은 건 다 들고 계셨잖아요. 솔직히 소장용이죠. 그거 열심히 본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책을 딱 이게 딱 꺼내보면 요 앞부분만 새까맣잖아요. 맨날 고기만 보시다가 말았으니까 이 뒤는 깨끗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똑같은 겁니다. 맨날 죽으라고 여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수학상을 수업하지 않지만 겨울방학 때 수상을 수업을 시키실 때 저는 그렇게 수업을 합니다. 1단원을 처음에 안 합니다. 왜? 너무 지겨우니까. 그리고 생각은 안 나시겠지만 어머님들도 옛날에 인수분해 신경일 나지 않습니까? 수업하기 제일 쉬운 게 그겁니다. 왜? 우리 아이들이 공식을 외워야 되고 거기는 뭔가 수학적으로 어려운 걸 설명을 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공식을 외워서 적용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걸 맨 처음에 하면 그렇지 않아도 하기 싫은 수학의 재미없는 것을 제일 먼저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수업을 매일 제일 마지막에 합니다. 겨울방학 끝날 때. 그럼 이때는 아이들이 울먹 겨자 먹기로 하더라고요. 왜? 당장 3월달 들어가면 저길 시험 봐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크게 순서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잠깐 다른 길로 빠졌는데요. 아이들의 수능, 이 체제는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능 시험에 수학 1, 수학 2는 공통. 22문제가 그래서 과목당 11문제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택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 과목 중에 한 과목을 선택해서 8문항을 시험을 봐서 30개의 수능 문제를 봅니다. 제가 수능 문제를 강조드리는 이유는 물론 우리 아이들이 내신 공부 열심히 하고 수시로 대학을 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림의 떡이더라고요. 잘 가는 놈은 잘 가고 대부분은 꿈꾸다가 마는 것이 수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대학 갈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정시입니다. 저는 정시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아이는 정시로 보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는 순간부터 너는 정시. 내신 성적 신경 쓰지 마라. 물론 내신 성적 신경 쓰지 말라 해서 매일 노는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수능을 잘 보려면 기본적으로 내신을 잘해야 됩니다. 이 내신을 잘해야 수능을 잘 볼 수가 있어요. 대신 둘은 차이가 있습니다. 수능 시험은 저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학 1에서 11문제, 수학 2에서 11문제, 확률통계나 미적분 기하에서 8개의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각 과목당 기하를 뺀 나머지 과목은 대부분 4단원 내지 5단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4개의 단원에서 11문제가 나온다라면 시험 문제 수는 한 단원당 많아야 3개입니다. 한 단원에. 그러면 그 문제는 뭘까? 그 단원에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그 단원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 그건 수능 기출 문제 속에 이미 다 있습니다. 수능이 언제 시작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네. 1994년도부터 수능이 시작됐습니다. 이때부터 중요하다라고 하는 문제는 기출문제 속에 다 있습니다. 그러면 내신은 없느냐? 내신도 기출문제가 널려 있지만 이미 고등학교는 혹시 큰아이가 있다면 시켜보셨을 수도 있지만
내년에 우리 아이들 내신 공부 시키실 때 또 주의하실 게 이겁니다. 학원 가면 저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 저는 세화여고 10년 동안 기출문제를 완전히 분석해서 아이들한테 잘 가르쳐 줄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지만 생각해 보시면 세화여고 최근 3년간 기출문제는 절대로 올해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말은 우리 아이가 세화여고의 기출문제를 쭉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건 시험에 안 나올 것만 골라서 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물론 그 중엔 기본적으로 중요한 내용들은 겹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느 시험이든지 그 시험에 1등급, 2등급을 결정짓는 문제, 흔히 말하는 킬러 문제는 최근 문제 속엔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내신 공부할 때는 우리 학교 거 보지 말고 차라리 다른 학교 걸 봐라. 그러니까 그게 내신과 수능의 차이입니다. 수능의 기출은 또 나올 수 있지만 내신의 기출은 저는 안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기출은 그럼 보지 마는 거냐? 보긴 봐야죠. 우리 학교의 시험 문제는 이 정도 난이도를 갖고 있구나. 기출 문제를 보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참고서에 이 정도를 보면 되겠구나. 굳이 블랙라벨이라고 하는 책을 안 봐도 우리 학교 시험은 얼마든지 잘 볼 수 있구나라는 걸 느끼시기 충분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출은. 이 선택 과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아까 확률 통계, 미적분, 기하라는 세 과목 중에 인문계를 가는 아이들은 꼭 무엇을 바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 인문계는 99.99% 확률과 통계를 보겠죠. 그렇지만 자연계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연계는 그냥 쉽게 말씀드려서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대학, 뭐 서울대, 연대, 고대, 최상위권 대학을 비롯한 거의 모든 대학들은 확률과 통계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러면 기하랑 미적분 중에서 택 2를 해라.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요 입시가 바뀌면서 3년 차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고2, 현재 고1, 현재 중3 아이들. 얘네들은 제가 볼 때 땡 잡은 아이들. 현재 고2. 고2는 땡 잡은 아이들이라는 게 뭐냐면, 이 기하 미적분 중에 택일을 할 때, 만약에 저희 아이를 제가 대학을 보낸다 그러면 저는 무조건 기하를 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고2 아이를 혹시 키우고 계시고 수능을 봐야 된다면 기하 시키십시오. 그러니까 미적분에 비해서 기하가 학습량이 거의 절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미적분 양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도 저러면 될까라고 하는데 그냥 제 혼자 생각에 그렇습니다. 현재 고2 아이들하고 고1 아이들, 그러니까 얘네들은 미지수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근데 저는 그냥 현재 우리 중3 아이들은 100%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현재 이과를 가서 기하나 미적분 중에 한 과목을 택하는 걸 자유롭게 시켜놨는데 과연 저게 몇 년을 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은 이과생들 중에 예를 들어서 의대나 이런 데는 수학이 그렇게 많이 써먹지 않잖아요. 근데 공대라든가 수학을 많이 써먹는 자연계열 쪽은 만약에 미적분을 택하지 않고 기하로 들어왔다면 대학 교수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예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저걸 자유롭게 선택을 시켜놨더니 서울대학교 신입생들 중에 50% 아이들이 이게 좀 어머님들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 이게 미적분에 나오는 겁니다. 이 적분이라는 거거든요. 정말로 기본인 겁니다. 이 정말로 기본인데 서울대 신입생의 50%가 이걸 모르더라는 겁니다. 선택한 걸 제 마음대로 풀어놓으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한데 아마 내년에 고2 아이들은 자유롭게 볼 것 같고요. 그러고서는 대학 교수들이 뭐라고 막 항의를 하기 시작하면 얘네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2년이 지나서 우리 아이들이 수능을 볼 때는 이것도 지정할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것도 이제 자연 계열에서 수학을 많이 써먹는 것은 미적분을 꼭 봐라. 아니면 가산점을 주겠죠. 뭐 10% 가산점, 15% 가산점 이런 식으로 가산점을 줘서 저거를 선택할 수 있게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엇을 우리 아이가 공부할 것인지 어디를 가서 어느 쪽으로 갈 건지를 빨리 정해야만 그에 맞춰서 가시는 것이 수월하실 것 같고요. 그냥 가다가 뭐 고3 돼서 정하지라고 생각하면 택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과정도 집에 가셔서 꼼꼼하게 보시고요. 우리 아이들이 갈 만한 학교의 교육과정을 참고하셔야 되는 것이 어떤 학교는 저 미적분과 기하를 3학년 때 가르치는 학교가 있고요.
어떤 학교는 2학년 때 가르치는 학교가 있고 이렇습니다. 뭐가 좋으냐? 내신할 때는 2학년 때 하는 게 엄청 힘들겠죠. 내신할 때는 3학년 때 하는 게 편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공부하면 수능을 절대로 잘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도는 무조건 빨리 끝내야죠. 그러니까 특징이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사고 쪽은 무조건 진도가 빠르고 진도가 느린 학교는 아마 어머님들이 별로 선호하지 않는 학교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는데 그건 이제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일단 소장님 오시면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것 같은데 자연 계열이 정시에서 유리해지는 조건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약대에서 신입생 선발하면서 결국은 이과의 최상위권은 굉장히 많이 빠져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이과를 가서 의대나 치대나 이쪽을 가지 않는다라는 전제하에 이과를 간다면 정말로 유리하다는 거죠. 최상위권 아이들은 다 빠져나갑니다. 근데 문과는 없잖아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법대가 있으면 법대로 가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과는 어쨌든 대학 갈 때는 정시 쪽은 굉장히 유리해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것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그냥 아이들이 공부할 때 어떤 순서를 공부를 시키냐인데 그러니까 순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왼쪽에 있는 두 과목은 1학년 때 거. 그러니까 1학년 때 거 무조건 먼저 해야 되고요. 그것이 되고 나면 이 수원이라는 과목하고 수투라는 과목하고 확통하고 기하라는 과목은 특별하게 순서가 없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실제로 수원, 수투는 수투를 먼저 시키시는 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꼭 수원 시키고 수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두 과목, 확통과 기하는 1학년 때 끝난 전제하에는 아무 때나 상관없습니다. 얘는. 특히 이 기하는요, 1학년 때 거 저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만 알면 뭐 얘는 공부할 때 전혀 문제 없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이과생들이 기하와 미적분 중에 뭐를 택할 것이냐가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수능 시험을 볼 때 그것에 대한 제약을 두지 않는다라면 그냥 기하 하세요. 미적분 하지 말고 기하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기하라는 것이 물론 이게 예전에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왜 쉬워졌냐면 벡터라고 하는 것에 공간 벡터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하를 어렵게 만드는 이게 가장 주범, 원흉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없어졌습니다. 이게 없어지고 나니까 그 학습 양도 줄어든 데다가 공부를 해야 되는 양도 줄지만 실제로 난이도 높은 문제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쉬워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이제 추세를 앞으로 이제 아직까지 2년의 시간이 좀 있으니까 이제 올해 말고 내년, 후년 아이들이 어떻게 되는지 잘 보시면서 택하시면 될 것 같고 크게 변화가 없다라면 우리 아이는 공부를 그렇게 썩 잘하지도 않고 재밌어 하지도 않고 하는데 어쨌든 이과를 가서 정시 쪽으로 잘 가고 싶다. 그러면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기하. 하면 충분히 잘할 수 있는 과목. 이제 교육과정 부분을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뭐 전체적인 학교를 제가 다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지금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학교가 있어요. 이 학교가 뭐냐면요. 이과를 갈 때, 그러니까 이제 문과는 뭐 이렇게 선택의 폭이 없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이과 쪽이 저 앞정 표시가 있는 학교가 뭐냐면 확률과 통계를 공부하지 않아도 되는 학교, 내지는 공부하지 않을 수 있는 학교. 특히 세화여고. 세화여고는 이과를 간다면 확률과 통계는 공부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보시면 확률과 통계 요 2+2라고 하는 건 뭐냐면 1학기 때 2시간, 2학기 때 2시간이라는 뜻입니다. 네, 확통과 기하 중에서 하나를 무조건 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과 아이들은 확률과 통계를 택할 것이고 이과는 무조건 기하를 택하겠죠. 그러니까 절대로 확률과 통계를 공부할 수 없는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무조건 세화여고 갈 거야. 그리고 이과 갈 거야. 그러면 선행학습에 뭐가 빠지냐면 확률과 통계가 빠져나가겠죠. 대신 전제는 이 과정이 바뀌지 않는다는 전제. 그러니까 이제 내년 초에 그 이제 학교가 확정이 되고, 올해 확정되나요? 확정되고 학교에서 그 교육과정 편성표라는 걸 받으셨을 때 만약에 요거랑 똑같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과를 가면 확률과 통계를 하지 않습니다. 뒤로 넘어가면서 요 앞정 표시가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몇 개 학교에. 근데
이런 학교는 세화여고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학교는 택하는 것 중에 내가 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음영이 들어가 있는 표시 있죠? 이건 필수. 무조건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세화고는 그럼 1학년 때까지 지금 빠져 있다는 건 보시면 알 거예요. 1학년 때는 무조건 이거니까요. 아까 수학 상하. 2학년 1학기, 2학기 때 수원 수투를 1, 2학기에 걸쳐서 한다. 그리고 또 이것도요. 이게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특정 과목에 가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시간 수가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 3시간이고 얘네는 4시간이죠. 근데 이 두 학교는 같은 재단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다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다릅니다. 그러니까 세화고는 수학일을 배우는데 일주일에 3시간 수업. 세화여고는 일주일에 4시간 수업을 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물론 저거는 뭐 남녀학교로 선택이 뭐 2개 중에 내가 뭘 고를까를 여러분들이, 어머님들은 고민하지 않으실 거지만 이제 넘어가면서 다른 학교를 보셨을 때 뭐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안 택하면 좋은 학교. 우리 아이 같으면 안 보낼 학교가 서울고 과중반입니다. 서울고 관계자분 안 계시죠? 서울고 과중반은 교육과정 편성표가 너무 아이들에게 힘듭니다. 현대고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좀 이따 뒤에 가서 나올 겁니다. 이제 요건 이제 대충 보시면 아시겠죠? 네.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요. 2학기 때는 기하나, 이건 경제수학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것도 보면 기하는 이과생들이 택할 거고요. 경제수학은 문과가 택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가 문과를 가건 이과를 가건 세화고를 가면요. 2학년 1년 동안 4과목의 수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과는 그냥 뭐 수학을 좋아하거나 싫어하지 않는 아이들이니까 할만한데 과연 문과 아이들이 저렇게 1년에 4과목의 수학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아니면 1학년 때에 비해서 무조건 2배인 거잖아요. 1학년 때는 한 과목만 하는 거고 여기 무조건 2과목이니까요. 여기 무조건 2과목, 여기도 무조건 2과목. 그래서 실제로 선행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다는 뜻이고요. 이제 3학년 가면 세화고는 이 미적분하고 또 5과목이 있는데 그 중에 2과목을 택하는데 이과를 간다면 무조건 미적분은 택할 거기 때문에 이제 3학년 때 미적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세화고는 2학년 때 4과목 끝내고 3학년 때 1과목 끝내고 미적분 1과목 끝내니까 수능 준비하는 데는 굉장히 좋은 거겠죠. 근데 2학년 때 정말로 힘들어합니다. 아이들이 미리 공부를 해놓지 않는 한. 세화여고 역시 마찬가지고요. 네, 이제 상문도 마찬가지. 여기 앞정 표시가 있는 건 이과생들이 확률과 통계를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1학기 때, 2학기 때 수원 수투를 필수로 하고 있는 건 똑같고요. 여기 보시면 확률과 통계, 그 다음에 수학 과제 탐구 중에서 택 2를 한다. 그런데 이거는 그냥 제 생각입니다. 수학 과제 탐구보다는 문이과 공통으로 그냥 확통을 할 것 같습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문과는 무조건 확통을 해야 되고 이과는 수학 과제 탐구를 선택을 하진 않을 것 같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가르치는지 잘 모르는 과목입니다. 저 과목은. 그러니까 학원에 개설이 안 되는 과목이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 내신 준비 시키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찌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그냥 저는 확통시키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리고 이제 3학년 때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상문고도 왜 이렇게 바꾸는지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조금 교육과정이 앞쪽으로 당겨져 있는 편이었는데요. 3학년에 가서 이과생들이 미적분하고 기하를 합니다. 그러니까 문과 아이들은 여기 수능 과목이 다 끝나는 거죠. 2학년 때 수능 과목이 다 끝나는데 이과 아이들은 미적분과 기하가 3학년으로 넘어갑니다. 이건 정말로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쉬우시냐면 정시를 봐야 되고 수능을 봐야 된다면 3학년 때 내신 공부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2학년 겨울방학 때까지 선행 진도가 끝나고 3학년 예비고3 겨울방학부터는 수능 준비에 들어가야 수능 시험을 잘 볼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교육과정이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해서 뭐 3학년 때 가서 열심히 하면 되지, 내신은 잘 받을 수 있겠지만 수시로 만약에 대학을 못 간다 그러면 그냥 1년 더 하면 됩니다. 그리고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특히 여학생들. 재수할까 말까를 결심하는 건 굉장히 오래 결심합니다. 근데 얘네들이 재수를 딱 하면요, 삼수는 너무 쉽습니다. 삼수할까 말까는 뭐 예전에 그냥 10만큼 고민했다면 5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너무나 당연한 게 여학생들은 군대에 대한 압박감이 없다 보니까 재수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학교를 갈 수 있었는데 재수했는데 또 이 성적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무조건 100%죠. 삼수입니다. 근데 이제 남자애들은 뭐 생일이나 이런 것으로 하나 군대도 가야 되고 이런다 보면 어떻게든지 맞춰서 가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여학생들은 한 번 더 해야지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두 번으로 할 수도 있고 횟수가 많아지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반포고는요. 이 반포고는 뭐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에 거랑 밑에 거는 거의 비슷한 것 같고요. 대신 확률과 통계가 문이과, 공이 여기는 필수입니다. 선택이 아니고. 역시 여기도 보면 이제 미적분은 3학년 때, 기하는 2학년 때 합니다. 네, 문제의 서울고입니다. 요 두 칸은요, 일반반입니다. 과중반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일반은 3학년 때 기와 미적분을 그냥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 선택의 여지가 없죠. 모든 게 다 필수입니다. 1학년 때는 똑같습니다. 2학년 때는 똑같고 3학년 1학기 때 확통까지는 일반반, 과중반이 같고요. 요게 일반반이고 요 밑에 게 과중반입니다. 예. 근데 제가 이걸 웃기다고 말하는 것이 뭐냐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왜 이런지 알 수가 없습니다. 2학년 1학기 때 기하 배우다가 갑자기 뚝 끊어먹고요. 3학년 2학기 때 가서 배웁니다. 2학년 2학기 때 미적분을 시작을 해서 3학년 1학기로 넘어갑니다. 이건 왜 그런지 잘 모르겠고요. 근데 어쨌든 뭐 이대로 시행을 하는지도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대로 한다면 아이들이 공부할 때 너무 힘들지 않을까. 거기에다가 심화수학과 경제수학도 반드시 하나를 선택을 하게끔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습량이 이 심화수학하고 경제수학은 굳이 아이들이 하지 않아도 되는 과목이고요.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이거 학원에 개설되지 않는 과목입니다. 이게 뭘 가르치는지 잘 모르는 과목이겠고요. 그리고 심화수학은 원래 이게 특목고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했던 것들을 사실 저렇게 모아놓은 과목이기도 한데 굳이 저걸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혹시 남학생인데 서울고를 꿈꾸고 계시다면 한 번쯤은 심각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그 다음에 이제 서초하고 현대고요. 여기도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두 과목만 필수. 그리고 확률과 통계 3학년 1학기 때 3학년 때 들어가는데 15과목 중에 4과목인데 반드시 사실은 확률과 통계는 택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기하. 이과라면 무조건 2학년 때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미적분도 마찬가지로 3학년 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학교들은 2학년 때 배우는 과목이 3과목밖에 없지만 3학년 때 상대적으로 과목이 또 2과목으로 늘어나는 것도 없잖아 있고 뭐 그렇게 큰 특징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이 현대고도 사실 이과는 문제입니다. 아까 그 서울고 과중반하고 비슷하게 학습량이 엄청나게 많은 학교인 것 같습니다. 이 학교가 왜 그러냐면 2학년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3과목입니다. 수원수투하고 확률통계를 여기는 무조건 필수로 배우고 그 다음에 이과라면 3과목 중 1과목을 택하는데 이 나머지 2과목은 그냥 문과 과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과 아이들은 택하지 않는 과목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 기하를 택할 거거든요. 그러면 현대고를 가면 2학년 1, 2학기 때 공이 3과목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라서 이게 물론 일주일에 2시간, 2시간씩 밖에 안 들어가니까 시수가 얼마 안 되니까 별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과목 수가 저렇게 늘어나면 어쩔 수 없이 학습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역시 현대고도 녹록지 않은 학교입니다. 이과생들이라면요. 근데 이제 문과라면 어차피 이걸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일반 학교랑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서문과 동덕 이것도 여기는 뭐 그렇게 큰 특징은 없는 것 같고요. 거의 두 학교는 비슷합니다. 이렇게 3과목은 필수. 이건 문이과 공통 필수. 그리고 요 기하, 여기도 기하, 뭐 거의 똑같죠. 두 학교는 거의 똑같은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얘는 실용수학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과라면 무조건 기하를 택할 거고요. 여기도 이건 경제수학. 이과 아이들이 경제수학 할 것 같지는 않고요. 경제수학은 문과 가는 아이들 중에 경영대나 경제학과를 가는 아이들이라면 아마 요거는 필수적으로 제가 볼 때 해야 되는 과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3학년 때도 보시면 거의 비슷한데, 그러니까 이 지금 서문여고는 교육과정을 약간의 융통성을 준 것이 2학년 2학기 때 기하를 할 수도 있고, 3학년에 가서 할 수도 있고. 근데 이것도 좀 웃긴 게, 여기서 하면 3시간으로 한 학기에 끝납니다.
여기서 하면 1년을 갑니다. 1년 동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좋으냐는 그냥 선택하시는 거고요. 이렇게만 해도 충분히 기한은 끝낼 수 있는 거, 한 학기에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아이가 서문여고를 나중에 갔다 그러면, 이과를 간다 그러면 저는 이거보다는 얘를 하라고 권유를 드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교육과정은 아직까지 이게 뭐 정해진 게 아니다 보니까 조금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어머님들이 댁에 가셔서 만약에 이제 자사고를 생각하고 계시다면 그쪽 학교의 교육과정에 좀 관심 가지시고 우리 아이가 그 이과 쪽으로 진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공부를 시킬까를 정하셔야 되는데, 뭐 이게 지금 전국이 코로나 전국이기도 하고 하지만 어쨌든 여름방학, 이 여름방학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때도 보면 딱 3주거든요. 어떤 과목의 선행을 끝내기가 굉장히 부족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때 가능한 과목은 제가 볼 때 확통과 기하 정도? 요 두 개 정도는 여름에 3주 정도로 진행이 가능할 것 같고요. 다른 과목은 사실 여름에 진행을 한다라고 하는 건 힘들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주 4회씩 수업을 한다든가. 근데 여름방학을 이 한 과목을 하기 위해서 주 4일을 투자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 거냐라고 생각을 하면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두 과목 뺀 나머지 과목은 결국은 겨울방학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아직까지 고등학교 들어가지 않았지만 실제로 남아있는 겨울방학은 올해와 내년 두 번밖에 없는 겁니다. 내후년은 고2이기 때문에 그때 선행진도 나가는 공부를 하고 있을 여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예비고3 되면 그때부터는 수능 준비를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딱 2번 남았습니다. 그 2번 동안 선행진도를 다 빼야 된다는 건데, 그래서 계획 빨리 잡으시고 그래서 조금은 일찍 시작하시는 것도 어떠실까. 그래서 지금 이제 11월 달부터 수업을 진행하는 건 3과목을 합니다. 수원이라는 과목 하고요. 그 다음에 수투 하고요. 그 다음에 미적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원과 수투는, 특히 수원은 수상하가 끝나 있어야 되고요. 수투는 수원까지 끝나 있어야 되고요. 미적분은 수투까지가 끝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뭐 조금 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그 예전에 어머님들 공부하셨던 거 생각하시면 예전 교육과정은 얘처럼 이렇게 생기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수원과 미적분은 내용이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은데 무엇인가가 조금 구분이 돼요. 이제 그 구분되는 것이 함수인데요. 이 함수와 관련되어 있는 게 사실은 수1입니다. 그래서 미적분 잘하려면 수원도 잘해야 되고 다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 수업을 할 때는 저는 선행학습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아이들이 잘하려면 무조건 선수학습이 잘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배운 거를 얼만큼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몰라서 아이들이 수학을 어려워하는 게 아니고, 수투를 하다 보면, 미적분을 하다 보면 수원이나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을 모릅니다. 그걸 모르니까 이걸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목을 할 때는 선수학습을 병행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특정 단어를 수업을 하려면 그것과 관련된 그 전 내용을 아이들이 어쨌든 알고 있어야 되고, 시간이 좀 부족해서 그게 진행이 안 된다 그러면 아이들에게 야, 이런 과목을 꼭 공부해라. 이걸 복습을 해야. 그리고 너네 잘할 수 있다. 그리고 요거는 그 이제 수업은 3시간 반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평일은 1시간 동안 이제 복습 및 클리닝을 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보통은 5시에 와서 9시 반에 끝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수업 자체는 어쨌든 그냥 시중에 있는 교재가 아니고 그냥 제가 만든 본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하고, 제 나름대로는 뭐 가장 쉽게 가르칩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크게 아이들에게 여기는 뭐 욕심내지 말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수학을 잘 알려면 결국은 얼만큼의 내용을 알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공부를 시키실 때는 어머님들이 이 책 많이 보시는데 손에서 놓으셔도 됩니다. 아까 뭐 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제가 사실 이거 끝나면 이거 정석 촬영하러 갑니다. 양재동은 촬영하러 가는데, 제가 촬영을 하면서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선행할 때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이 책은 어디다 써먹는 책인지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뭐였냐면 얘는 예전에 이거였죠. 이 책이 1960년대 초에 나왔잖아요. 제가 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 나온 책입니다.
그때 나왔던 책과 지금의 책의 내용이 바뀐 게 있느냐? 내용적으로 바뀐 게 거의 없습니다. 시대에 맞지 않는 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10년째 이 회사 대표한테 저랑 동갑입니다. 그 책을 쓴 홍성대 씨라는 분의 아들이 이 회사 대표거든요. 나이도 똑같고 해서 10년째 제가 막 막말합니다. 책을 바꿔라. 이 책을 이렇게 바꿔라. 아버지가 안 된답니다. 그래가지고 홍성대 씨가 생전에 계신 한은 이 책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대신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나쁘다가 아니고요. 책을 여러 번 봐야 됩니다. 한 번 봐서는 안 되는, 다시 말씀드리면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공부할 때 이 책 갖고 진도 나가는 거는 한 번쯤은 고민해 보시고요. 두 번, 세 번 보는 순간에 얘를 보는 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무조건 쉽게 시키시고요. 쉬운 내용 가지고 뭔가를 이해가 되면 그 다음에 이 책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